오늘 저녁 혹시 당신의 핸드폰 속 연락처를 한번 훑어보신 적이 있나요? 수백 개의 이름들이 있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덮어버리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외로웠나? 사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친구들. 그 현실을 마주하며 많은 분들이 자책하고 계실 테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20대에는 친구들과 밤을 새우며 꿈을 이야기했고 30대에는 서로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으며 40대에는 아이들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니 어떤가요? 예전 같지 않죠. 만나도 어색하고 대화도 겉돌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서로의 삶이 너무도 다른 길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 취업, 연애, 결혼. 공통분모가 많았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각자의 처지가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여전히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는 자녀들이 모두 성공해서 자랑할 거리가 넘쳐나지만 어떤 친구는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죠. 이렇게 삶의 격차가 벌어지면 예전처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공한 친구 앞에서는 괜히 위축되고 힘든 친구 앞에서는 괜히 미안해집니다. 결국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하는 만남이 반복되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만 투자하게 된다는 이론이죠. 다시 말해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보다는 질을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나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느니 혼자 있으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특별히 매력이 없어서도 성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뛰어놀던 친구들, 학창 시절 매일 함께했던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그들과 지금도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정적 속에서 쉬어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한 철의 인연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평생을 함께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사라져간 관계를 아쉬워하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롯이나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하다고.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도 잠시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을 읽어보세요. 젊은 시절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여행을 떠나보세요. 산책을 하며 자연과 대화해 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충만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억지로 참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스스로를 지지할 줄 알고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시간을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죠.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면이 강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넷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비난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기만 하려고 하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아껴줄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다른 누군가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립의 시작입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져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좋은 동반자가 되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서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은 이런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켜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나무들을 관찰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가까운 산이나 공원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주는 평온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하는 운동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음악 없이 그 어떤 방해 요소 없이 오롯이 자신의 몸과 호흡에만 집중하며 운동해 보세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목적지 없이 천천히 걷다 보면 평소에 지나쳤던 골목의 작은 카페나 예쁜 집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발견들이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 미뤄왔던 꿈들을 실현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많은 꿈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꺼내어 실현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화구를 사서 시작해 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글을 쓰고 싶었다면 일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경쟁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숨겨진 재능을 찾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는 장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혼자 시간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런 모든 압박감에서 해방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은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걱정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헛된 일에 낭비했는지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선물은 좋은 기억들의 재발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과거에 즐거웠던 순간들을 더 자주 떠올린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잊고 지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이죠. 첫사랑과 함께 걸었던 학교 뒷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공원,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지의 풍경들. 이런 기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외롭다고 생각했던 지금의 시간이 사실은 그리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선물은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영향 없이 혼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 선물은 진정한 자아 발견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나대로, 그들은 그들대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와 해로운 관계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맞고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관계만을 선택하게 되죠.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동안 사소한 것들로 다투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선물은 외로움 극복 능력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외로움도 더 이상 무서운 감정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선물은 에너지 충전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정기적인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다 보면 어느새 번아웃에 빠지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더욱 여유롭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선물은 현명한 판단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이죠. 아홉 번째 선물은 명료한 사고와 감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과 감정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평소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차근차근 정리되고 애매했던 감정들도 명확해집니다. 명상하는 기분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보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달래줄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도 있죠. 열 번째 선물은 성장과 성찰의 기회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세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복잡한 등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봄에는 새싹이 돋는 모습을, 여름에는 푸르른 나뭇잎을, 가을에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을 관찰해 보세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위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전자기기 없이 운동하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시계나 헤드폰 없이 운동해 보세요. 오롯이 자신의 몸과 호흡에만 집중하며 운동하다 보면 평소에 놓쳤던 몸의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플랭크를 할 때 코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달릴 때 숨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스트레칭할 때 근육이 어떻게 이완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운동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미뤄두었던 창작 활동 시작하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세요. 글을 쓰고 싶었다면 일기부터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경쟁하기 위한 것도 아니니까요. 한 번에 최소 20분 이상 집중해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답답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베이킹이나 외국어 공부, 새로운 기술 익히기 등도 좋습니다. 실수에도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세요.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좋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관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관계의 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요리 클래스, 봉사 활동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순수한 관심사로 만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거리감 있는 관계의 미학, 적당한 동호회 이런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이가 많은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각각의 만남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생활 수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들입니다. 첫 번째 수칙, 정리정돈의 미학. 나이가 들수록 소유보다는 경험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쌓인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복잡한 환경은 복잡한 마음을 만들지만 단순하고 깔끔한 환경은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수칙, 몸치장과 건강관리.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것은 허용이 아니라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몸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정기적으로 운동하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칙, 적극적인 사회 참여. 집에만 있지 말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녹슬기 마련입니다. 적당한 사회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네 번째 수칙, 언어의 절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긴 훈계나 반복되는 이야기보다는 간결하고 지혜로운 한마디가 더 감동을 줍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칙, 자신의 목 다하기.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은 꼭 해야 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존경받고 환영받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언제나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수칙, 현명한 포기와 체념.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되지도 않는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여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 수칙, 평생 학습.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세요. 계속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여덟 번째 수칙, 낭만과 취미. 삶의 낭만을 잃지 마세요. 꿈을 꾸고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젊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세요. 그것이 인생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수칙, 봉사와 나눔. 지금까지 사회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베풀 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나눔을 통해 행복을 찾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 번째 수칙, 허심과 겸손.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해지면 세상이 더 밝게 보입니다.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평상심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대신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소중한 투자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세요. 그러면 분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이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창피하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어색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짜 마음에 솔직해진 것입니다. 혼자서도 풍요로운 일상 만들기.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일상의 의식들이 삶의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점심시간에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카페나 식당을 혼자 찾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오롯이 자신의 취향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보세요. 새로운 관심사 발견하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관심사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시간적으로도 융통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 문학, 미술, 음악, 요리, 언어 등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운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 태극권, 수영, 탁구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여행도 새로운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알 수 있으니까요.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기. 요즘 세상은 디지털 없이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배워나가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씩 배워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도 활성화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혼자 지내다 보면 자칫 불규칙한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야말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상담도 받아보세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만들기.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동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하기.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와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세요. 배우자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애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의 화해.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필요한 경우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등의 정보도 미리 알아보고 재정적인 준비도 해두세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상속에 관한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준비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필요한 준비입니다. 마음의 평화 찾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완벽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여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이런 작은 감사의 마음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 시작하기. 인생 6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여행해 보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는 다른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들을 꾸어보세요. 어떤 분은 70세의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열기도 하고 어떤 분은 80세의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찾는 진정한 행복. 결국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행복할 수 없고 혼자 있어도 내면이 충만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성취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반자들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그 길에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마음으로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욕심을 모두 버리고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가지며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올 미래에는 아름다운 꿈을 그려놓으며 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도 인생의 아름다운 나이테로 여기며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살아가세요. 살아오면서 남긴 모든 흔적들을 고맙게 여기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큰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조가 평온하게 헤엄치는 것처럼 가슴에 잔잔한 호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시간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별빛마루의 노후의 삶이었습니다.